이제 어제 우리가 생용로그 계산하는 법이랑 그리고 나서 교과 과정에서 빠진 배열이 같으면 진수의 배열이 같으면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같다. 진수가 몇 자릿수냐라는 것은 정수 부분에 1을 더하면 된다. 라든지 진수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니까 하면은 정수값이 이제 음수가 나올 텐데 그때는 음수값에 부호를 바꾼 혹은 절대값을 씌운 그 값이 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생용로그의 이제 활용 파트에 해당하는 두 문제만 풀면요. 생용로그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3단원을 살짝 점프해서 4단원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할 거고요. 지금 우르르 오는 애들은 뭐죠 대체? 4단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제 조금만 하고 앞에 부분 조금만 하고 원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끝내고 나면은 약 1시간 정도 3단원 연습 문제 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물론 더 풀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간을 주고 나서 앞에 부분에서 몇 문제, 뒤에 부분에서 몇 문제 정도만 골라서 풀어본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3쪽? 예? 예? 43쪽. 생용로그의 활용. 원금 1000만원을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로 10년 동안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뭐 생전 처음 보는 용어가 잠깐 나오죠 지금? 아닌가? 이미 선행을 한번 해가지고 다 배웠던 용어인가? 원금 1000만원 연이율 2% 1년마다 복리 그리고 10년 동안 예금 그럴 때 원리합계 구하기 이게 문제고 주어진 로그 값은 2개 지각생 1명 도착 1.02의 값이 0.0086 로그 1.22의 값이 0.0860 나왔습니다. 한 명 더 왔군요. 한 명만 더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옮겨왔는데요. 여기서 아는 단어가 뭐예요?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지 말고 아는 단어를 물어봅시다. 원금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금. 줄임말, 니들 줄임말 좋아하잖아. 원금. 원래금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지금 예금이잖아. 은행에 맨 처음에 넣은 최초의 돈. 이해가죠? 원래 맨 처음에 최초의 돈. 최초의 금액. 연이율 2%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년 동안 꽉 채우면 중간에 빼지 않고 365일을 꽉 채우면 2%더 드림. 이거고요. 1년마다 복리. 이 복리는요? 복리 혹시 알아요? 복리가 뭐예요? 추가된 금액별로 계산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단위법과 독립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강사 생활하는 동안 이걸로 푸는 문제를 딱 한 문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위법은 내가 봤을 때 몰라도 돼요. 솔직히. 그냥 독립법만 알아도 됩니다. 솔직히. 단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당신이 1,000만 원을 입금했죠? 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부터 주겠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당신은 우리한테 1,000만 원만 넣었잖아요. 이해가요?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이자가 쌓여서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참 입금해가지고 원금은 1,000인데 이자를 2,000 받았어. 그럼 총액은 3,00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한테 1,000만 원만 넣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만 줄 거예요. 라는 방식이 단위법이에요. 내가 대학에서 수업 들을 때 그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보통 이자 줄 때, 뭐 지금처럼 이래서 이제 1년을 꽉 채우면 2%잖아요. 그쵸? 1년을 꽉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간에 돈이 쑥 나가는데, 그치? 카드값도 나가고, 핸드폰비도 나가고, 그치? 그래서 1년을 꽉 못 채우기 때문에 2%를 나누기 4. 0.5%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0.5%씩 준대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분기별로. 그러니까 분기가 뭔지 알지? 3개월 단위로 0.5%씩 준다는 거야. 그 0.5%를 줄 때는 단위법으로 준대요. 은행에서. 그리고 나서 1년을 꽉 채울 때마다 독립법.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그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아, 그런 거야? 은행이? 은행에서 그만 안 하잖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가 했는데요. 어쨌든 단위법으로 푸는 문제를 얘기했듯이 내가 근 20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 봤어요. 문제에서.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단위법이.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독립법! 이게 뭡니까? 어쨌든 통장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이자가 쌓여서 2,000이 됐어. 그럼 결국은 3,000만 원 아닌가? 그 다음 이자 줄 때는 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를 준다는 거죠. 내가 어쨌든 당신에게 준 돈도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자를 줄게요 라는 방식이죠. 참 고마운 방식이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조건 2% 줌. 전에 있는 금액에 2% 줌. 2% 줌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100%라는 네가 갖고 있는 금액에 플러스 2%만큼 즉 102%만큼 즉 곱하기 1.02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저번 연기준이니까 작년의 금액이 얼마야? 거기에 곱하기 1.02 해줄게. 그래서 한 해가 지났어. 그럼 금액이 얼마야? 다시 1.02 곱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독립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예금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년 동안 예금한다는 뜻은? 이자를 10번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1년 채울 때마다 한 번씩 이자 준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렇죠? 1년마다 이자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10년이 흘렀으면 10번 계산 되겠네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해가죠? 요거는 이자 10번의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저기 등비수열에 해볼 때 다시 할게요. 그때 아주 재밌는 거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원리합계는 뭐예요? 줄임말. 원리합계. 원금과 리자를 합친 금액. 그치? 쉽게 말해서 뭐야? 총액. 그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최초의 금액 1,000만 원을 곱하기 1.5개 할 거야. 몇 번? 10번. 그때 금액은 뭡니까? 하면은 1000 곱하기 1.02에 10제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1년 후의 금액은 1000 곱하기 1,000만 원. 1000 곱하기 1.02. 1년이 더 지나가면은 방금 금액을 다시 원래처럼 모아서 다시 곱하기 1.02.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2를 10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그거 모르죠? 감점돼요, 이것도. 알아요? 소수점 중간식 이렇게 쓰면 감점됩니다. 왜요? 10,000원이 왔었다고. 위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 단위는 10,000원. 이렇게 써놔야지. 이거 안 쓰면 좀 감점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1점 감점돼가지고요. 학교 시험 99점 맞고 2등급 나온 애가 있어요. 진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하나 그러더라고. 그 비여고 학생인데 얘기 안 할게요. 실명 걸어서 안 하겠습니다. 비여고 학생인데 비여고가 보통 시험이 쉽게 나오거든요. 아니요? 몇 분이야 지금? 25분이야. 하지만 한 명은 15분 뒤에 올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잘 체크해서 쓰고 싶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 10,000원 단위 썼겠죠? 자, 이걸 구하라예요. 근데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 숫자가 얼마인지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내서 1,000만 곱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단위 10,000원. 요 숫자를 구하시오예요. 요 두 개의 로그를 이용해서 말이죠. 문제를 다시 해볼까요? 단위법이니 독립법이니 싹 다 무시하고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뭘 구하는 거다? 1.02의 10제곱은 얼마예요?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가죠? 이런 거 어떻게 찾습니까? 1.02 정말 10번 곱하니까 그게 아니라 주어진 이 수를 일단 x라 하자. x 찾기 문제인 거죠. 양변에 상로그를 취합니다. 씌웁니다. 뭐 취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양변에 상로그를 취해요. 그럼 다음 같이가 되겠죠, 그렇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테니까 이거는 뭐야? 10 곱하기 로그 1.0이랑 같은 거고요, 그렇죠? 로그 1.02가 나와 있죠? 0.0086이라고. 여기에다 0.0086을 곱하는 거니까 한번 옮겨서 0.086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죠? 근데 0.086이 여기 있네? 0.086 그건 누구랑 같은 거다? 로그 1.2랑 같죠? 이 값은 로그 1.2랑 같습니다. 2.2랑 같습니다. 따라서 로그 x랑 로그 1.2랑 같은 거니까 x는 얼마?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x값 1.2. 이게 얼마라고요? 1.22. 따라서 여기에 1000을 곱하면 답은 1220. 단위는 10,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나요? 사실은 복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복리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뭐가 메인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가 메인인 거예요. 1.02 10제곱 0.9의 8제곱을 어떻게 구하지? 이런 것들이 메인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이게 3-5번입니다. 늦게 온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겠죠? 녹화하고 올릴 거니까 집에 가서 빠진 부분 앞에 못 들은 부분들은 다시 참고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이 이제 사용로그 마지막 문제죠. 요 스타일이 이제 실제 수능에서 빈번하게 나왔던 적이 있고요. 요즘은 조금 뜸해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개념이. 근데 이제 역대 수능에서 그 한 20년 이상 매년 꼬박꼬박 출제가 되던 문제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는 거의 나올 겁니다. 수능은 별로 안 나오겠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테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3-6번 문제를 볼게요.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을 X, 자본의 투입량을 Y라 할 때 그 산업의 생산량 Z는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Z는 와씨 들고 써야 되는데 되게 귀찮아.
2의 x의 알파제곱 y의 1 빼기 알파제곱 그리고 단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상수. 이런 식으로 공식 하나를 던져 놓는데요. 이 공식은 뭐 국내 혹은 해외에 있는 교수들, 박사들이 만든 공식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공식이 아니라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실제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이 이제 거덜난 거예요. 그동안 계속 출제하다 보니까 낼 게 없는 거죠, 공식이. 새로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나 봐.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막 낼 수는 없으니까 나름 좀 인정되는 공식이고. 문제를 보면 이제 알파는 상수예요. 바꿔 말하면은 다른 문자는 다 변수란 얘기죠. 이게 x나 y나 z는 다 변수예요. 알파만 상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세 문자에 각각 무엇을 대입해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느낌이 오죠.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투입량 x. 여기다는 노동의 투입량을 대입하는 거구나. 노동의 투입량. 뭐 예를 들어서 S전자에서 이번 연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노동을 뭐 5,000명을 투입했어. 뭐 이런 것들 이해가죠? 자본의 투입량을 y. 이거는 자본의 투입량. 그러면서 동시에 설계하기 위해서 뭐 400억을 투자했어. 뭐 이런 거 이해가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산업의 생산량. 그랬더니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에 뭘 대입하라 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헷갈리면은 나처럼 이렇게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선 항상 문제는 보통 상황을 두 개를 줘요. 두 개 이상을 줘요. 안녕요. 상황 보통 두 개 이상을 줘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도 뭔가 이제 계산을 한 거고 2003년도에도 또 뭔가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잘 보면 그쵸 문제가? 2016년도에도 뭔가 했고요. 투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도 공장을 한번 더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도 해본 거죠. 예를 들어서 벌써 이 연도만 봐도 벌써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된지 알 수 있겠죠? 올해가 2023년인데 2016년도 얘기하고 있으니 몇 년? 7년 전이네? 업데이트 되게 안 되죠, 그렇죠? 무슨 이해가죠? 상황은 보통 두 개를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A라고 부르고 얘는 B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일단 한다고 칩시다. 그럴 때 문제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더 많이 투자를 하나 봐. 보다시피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배, 4배로 늘었나 봐요. 노동과 자본이 이때에 비해서 2배, 각각 2배와 4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배씩 투입을 했다 이거죠. 옛날에는 뭐 100명, 100억 했다면 이제는 200명, 400억 투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럴 때 산업 생산량이 2.5배가 됐다. 생산량이 2.5배가 됐대. 별로 안 늘어나네, 그렇지? 2배, 4배면은 그래도 한 3.8배쯤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별로 안 늘어나나 봐요, 그렇죠? 요 사실로부터 뭘 구하시오? 상수 알파, 얘를 구하래요.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보통 아까 상황 두 개를 줍니다. 어떻게 한 것과 어떻게 한 것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 때 몇 배인가를 구하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는 좀 특이하게 상수를 구하는 거지만 보통 뭐 몇 배가 되는가를 보통 많이 물어보는데 뭐 하면 돼요?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어차피 공식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2003년도 노동을 원래 노동이 X였잖아. 그럼 이걸 X라고 보면은 2016년도는 2X 아닌가요? 그렇죠? 자본이 Y잖아요. 2003년도 자본을 Y라고 하면은 4배 했으니까 4Y고요. 그렇죠?
생산량은 Z잖아. 2003년도 기준으로 Z가 온다면 2.5배니까 2.5Z 되겠죠? 이 숫자를 대입해도 식은 성립할 거고 이 숫자를 대입해도 식은 성립할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걸 대입한 게 저식이죠. 그대로죠. 그쵸? 저거 안 바뀌죠? Z는 2 곱하기 X의 알파제곱 Y의 1 빼기 알파제곱 될 거고요. 그쵸? 이걸 대입할 때 근데 어느 자리 몇 대까지 알겠죠? 그쵸? 노동자리 여기에다 2x 대입하는 거예요. 자본자리 여기다가는 4y 대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자리 여기다가는 2.5z 대입하는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위에다 쓸까? 2.5z는 2 곱하기 자, 노동의 알파제곱 그러니까 2x의 알파제곱 그 다음에 자본 투입의 1 빼기 알파제곱 자본은 4y잖아 4y의 1 빼기 알파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죠? 두 개의 상황에 각각 대입한 값 두 개를 만드는 거고요. 이 여러분의 사례는 뭐죠? 이제 이거를 연립하여 이 상수값 알파 찾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결국 이렇게 요 문제를 풀어라라고 이제 바뀝니다. 문제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연립하면 돼요. 선생님 문자가 엄청 많아도 전립을 해요. 변변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대부분 변변 뺀다, 변변 더한다, 변변 나눈다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변 나눕니다. 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좌변분의 좌변은 우변분의 우변 이렇게 말이죠. 변변 나누기. 그럼 좌변 같은 경우는 Z 약분돼서 2.5 나오는 거 이해가죠? 우변을 보면은 이제 2도 약분되는 거 이해가죠? X 알파 제곱도 약분되는 거 이해가요? 분자에 누구만 남습니까? 2 알파 제곱. 이해가요? 분모에 있는 이것도 약분되지 이렇게. Y의 1 빼기 알파 제곱도 여기 Y의 1 빼기 알파가 있잖아. 그치? 지수가 있어요. 그치? 이것도 약분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4의 1 빼기 알파 제곱만 하겠죠? 이해가죠? 결국은 이거죠. 식이 간다했으면. 얘를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밑이 같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친척 관계잖아. 2와 4는 4가 2의 제곱이라서. 그렇지? 그럼 이제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의 1 빼기 알파 제곱. 2의 2 빼기 2 알파니까 얘 곱하기 얘라는 뜻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더하면은 2 빼기 알파 제곱 되겠네. 그렇죠? 이해가죠? 그다음 2.5라는 수는 이게 2분의 5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없나? 그치? 로그 2가 0.3이래. 그치? 뭐 하나 있네. 원래는 로그 2가 0.3010인데 근사값은 0.3만 쓰나봐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뒤 이 식으로부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알파 찾기 라는 문제입니다. 한 번 더 간단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러니까 몰아주는 거지. 2는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지. 이해 가니? 한 번씩 2를 곱하면 뭐가 돼? 이제 5는 2의 3 빼기 알파를 될 거예요. 이해 가요? 그냥 양변에 로그로 치해도 돼. 사실 여기서는 이게 이제 저 뒤에서 배우는 거, 우리도 선행이 했으니까 알겠네. 이게 지수 방정식이죠. 뭔 말이냐면은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고 지수 방정식 풀 때 원래 기본 룰이 뭡니까? 밑을 같게 하라는데 5를 2의 거듭제곱하면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밑을 같게 못 만드니까 그럼 그 다음 방법이 뭘까?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뭐 이런 식의 지수 방정식 풀이법이 있어요. 한번 배운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빌려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매끄럽게 설명하려면 그게 제일 나아요.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밑이 같으면 그냥 풀고 밑이 다르면 로그를 씌워라.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해가나요? 양변에 로그를 씌울게요. 이거 상용 로그니까 상용 로그 씌울게요. 5는 2의 3 빼기 알파제곱 5는 2의 3 빼기 알파제곱 아니 지금 띄었을 거예요. 5는 2의 3 빼기 알파제곱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로그 5에 로그 2 그쵸? 이건 지수니까 앞으로 나가고요. 그쵸? 좌변은 로그 5고요. 우변은 3 빼기 알파 곱하기 로그 2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로그 2 고치는 방법, 그쵸? 로그 5는 로그 2분의 12분은 뭐야? 1 빼기 로그 2잖아, 그치? 3 빼기 알파의 로그 2. 따라서 다 끝났네요, 그쵸? 로그 2가 아까 0.3으로 계산하는데 0.3 대표면 0.7이죠? 는 0.3, 짜증나! 이거잖아, 그치? 양변에 10씩 곱해가지고 7은 3 빼기 알파 곱하기 3. 9 빼기 3 알파가 는 7. 3 알파가 2. 맞아? 알파는 3분의 1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정석 그 연습 문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46페이지가 다 그런 문제입니다. 다 그런 문제라는 얘기는 이게 다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걸 조금 있다가 풀어보시고 재밌어. 할만해.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것들은 내가 잠시 후에 몇 개 풀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3단원은 잠시 후에 푸시를 주도록 하겠고 4단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내일 모레죠? 플러스 수업은 1, 2, 3단원까지 지수 로그까지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참석을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왜? 서울 가? 좋겠다. 내 것도 사와? 참석을 아예 못하는, 그럼 그때 볼 수도 없겠네요. 줌을 틀어도. 너가 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저요? 누가 줌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저 왔는데 올 수 있어요? 그럼 와. 올 수 있으면 와. 지금 한 명은 못 온대잖아 또. 그러면 줌은 안 되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다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면 충초도 되는데 저 그날 가족들과 여행 가요. 여행 가가지고 여행기에서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녹화하는 거예요 내가. 딴 게 아니라. 누구는 라이브로 볼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구는 똑같이 교섭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고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녹화하는 거거든요. 나중에라도 혹시 빠지게 되면요 녹화하겠습니다. 풀이만. 문제는 뭐 네 말대로 미리 줄 수도 있어요. 오늘 미리 줄까? 아니면은 PDF 파일 내가 따로 따놨으니까 뭐 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알아서 보세요. 뭐 출력을 해서 보든 뭐 아이패드로 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설명하는 영상은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줌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세요. 오는 사람과 유튜브 보는 사람이 무슨 차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원래 질문하는 거 영상 안 찍거든요. 원래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의 이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차별화. 안 그래? 온 사람들은 이 일요일 아침에 졸려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난 집에서 댕글댕글 놀아야지. 두 사람이 똑같은 수업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는 좀 더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녹화를 끄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 할 때는 이제 보통 끄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오시고요. 뭐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는 뭐 단톡방이든 뭐든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파일을 보내주던가 할 테니까 할게요. 47페이지 붙어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수원이 이게 아니었나? 수원이 뭘 배우는 책이에요? 수학에서? 이게 아니었나요? 수원이 여러분이 이제 고1 때까지는 다항함수라든지 2차 함수 이런 거,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다뤘다면 수원에서는 이제 초월함수라는 걸 다룹니다.
겁니다. 초월함수. 초월함수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함수가 세 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와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삼각함수. 수원에서는 요 세 개의 함수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지수, 로그, 삼각.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수열을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배우는 거죠. 이해가요? 이걸 그리는 방법은 일단 기본형은 암기한다예요. 여러분 1차 함수 직선인 거 알아요? 2차 함수 포물선인 거 알아요? 유리함수 이렇게 쌍곡선인 거 알아요? 왜 쌍곡선이에요? 쌍곡선이 뭔데요? 에 관계없이 그냥 외웠어요, 여러분. 그쵸? 사실은 점을 무수히 찍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는 점을 무수히 찍을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프라는 게 별거 있어? 응? 대응되는 순서상, 만족하는 순서상을 모조리 찾아서 점을 찍은 거에 불과한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무한 개의 점을 찍습니까? 여러분 1차 함수 그릴 때 기껏해야 점 한 5개 찍지 않았어요? 2차 함수 그릴 때 기껏해야 점 한 7개 찍지 않았습니까? 한 7만 개쯤 찍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 결국은 뭔지 알아? 이 함수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그러니 외워가 된 겁니다. 사실상. 다 찍어보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나 안 찍어줄 거예요. 외우세요. 그냥. 알겠죠? 지수함수는 지수에 독립변수 x가 있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걸 기본형으로 볼 거고요. 사실 목표는 뭐냐면은 이 기본형, 다시 할게요. 기본형이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면요. 최종 목표는 얘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기본형인 이런 지수함수를 배울 거예요. 이해가요? 다시 한번. 지수의 변수 x가 있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밑에 x가 있는 건 다항함수죠. 그렇죠? 지수의 x가 있는 걸 지수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뭐 할 거냐? 요 함수에 앞에 숫자가 곱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3이 곱해진다라든지 x 자리가 1차식 모양으로 바뀌어요. 저 x 자리가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 플러스 숫자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그래프까지 같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끝나요. 다시 할게요. 지수함수는 끝나요. 이런 식으로 로그함수 똑같이 배웁니다. 그게 이 다원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외워야겠죠, 기본형. 여러분 2차 함수 기본형 외운 다음에 평행이동 배우듯이. 이해가요? 유리함수 기본형 배우고 평행이동 배우고, 무리함수 기본형 배우고 평행이동 배우고, 지수함수도 기본형을 배우고 평행이동을 배우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구질구질하게 뭐 표 만들어서 1일 때 2를 지나 2일 때 4를 지나 점 찍고 그런 건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뭐라고요? 지수함수는 밑이 상수이고요. 위에 지수 자리에 x가 있는 모양. 요걸 지수함수라고 하는데요. 아까 했듯이 대표적인 함수인 하나인 2의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고 있지 니네 다들 그래프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온다고 배웠어?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 아니면 그려야 하면 그릴 수 있나요 혹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눈 감지 말란 얘기야. 이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쵸? 여기 0 대입하면 1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0 대입하면 1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 0,1을 반드시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포물선을 그리거나 혹은 원을 그리거나 유리함수 그리거나 할 때 뭔가 기준점이 있지 않았나요? 기준점? 다시 할게요. 뭐라는 거야? 영감탱이야 하지 말고. 나 영감 아니야.
이거 그래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유리함수잖아.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잘 그려요? 난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죠 하면? 자, 요렇게 읽어서 그치?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건 이해가죠? 근데 이 그래프가 이거 아닌가요 이거? 중1 때도 배웠던 반비례? 그쵸? 근데 이거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되게 애매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리함수는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어요 그쵸? 이 점근선이 교차하고요 90도로 그 교차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원점이죠 그래서 이 원점을 평행이동한다 이상적으로 그린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이를 통일성 평행이동할 때 통수도 마찬가지로 뭐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하는 그래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 같은 경우도 중심을 평행이동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때는요. 이게 항상 기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린다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점 하나를 골라놓고 이 점이 어디로 옮겨지는구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이 점이 3,4라고 하겠네. 그치? 그래서 그래프 그리려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3,4의 점 하나 이렇게 찍어놓고 그치? 이 점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으니까 점근선, 가로점근선 하나, 세로점근선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개수가 이 분자가 양수니까 1, 3, 4분면에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막연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절편이 나오기 때문에 절편값은 따로 구해야죠. x 0 대입하고 y 0 대입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점 하나를 잡아놓고 얘를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항상. 얼마큼 이동했다, 뭐 대칭하면 어디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치? 원도 그렇고 통순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지수함수 같은 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모양도 배우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할 거고 대칭도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다? 한 점을 정해놓는 게 좋은데 보다시피 이 지수함수는 뭡니까? 0,1을 반드시 지나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혹은 이것을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얘를 기준 삼아서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점이 어디로 움직였고 따라서 그래프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와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x가 1이면 y가 2 나오죠. x가 2면 y는 4가 나와요. 그렇죠? x가 3이면 y는 8. x가 여기 원점에서 10칸만 오른쪽으로 가도 2의 10제곱 1000칸이 올라갑니다. 이게 1024칸.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뭐예요? 보통? 급상승. 확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프가.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이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그런 거지 실제 느낌은 이거보다 더 급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은요. 반대로 이제 x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해봤자 2분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반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되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되게 천천히 내려가지만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 수평선인 y0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0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지수에 음수를 넣어도 어쨌든 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왼쪽은 만나지 않는 일명 x축이 점근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오른쪽은 이 점 기준으로 오른쪽은 급상승을 하는 데 비해 왼쪽은요 완만하게 하강을 해요. 내려간다고요. 천천히. 이해가요? 그 천천히가 심지어 어떻다고요? 이 점 기준으로 한 칸 아래에도 도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배틀그라운드로 예를 든다면은 낙하산을 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무슨 말이야? 땅이랑 같이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린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평행이동 나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이 어디로 움직였으니
이 점을 바탕으로 오른쪽은 확 올려서 그리면 되는 거고 왼쪽은 천천히 내려서 그리되 얘 기준으로 한 칸 아래 수평선 딱 긋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기도 끝난 겁니다. 설명이.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빼기 3 더하기 2 얘를 그리시오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있잖아. 요 점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0,1이라는 점이 이 평행이동 다시 할게요. 이 그래프 평행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한 건 이해갑니까? 그러면 0,1이라는 점은 이 평행이동에서 어디로 가겠냐고요. 0에다가 3을 더한 3, 1에다가 2를 더한 3. 3,3에 가겠네. 그럼 뭐하면 돼요? 일단 3,3의 점을 딱 찍어주시고 이렇게. 이게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나머지 어떻게 그런 거야? 오른쪽은 휙, 왼쪽은 이렇게 한 칸 아래가 안다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자, 분명히 내가 그래프 그린 거 설명했습니다. 막 그릴 거예요, 저는.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다. 라고. 여기에 지금 빨갱이로 그린 게 얘인데요. 여기에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겹쳐 그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빨갱이 그래프랑 비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도 어쨌든 0,1 지나가지 않나요? 아까 했듯이 모든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가는 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요 똑같은 점을 공유합니다. 이해가죠? 하지만 얘가 오른쪽에 x가 1일 때 2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얘는 x가 1일 때 3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오른쪽이요. 아까보다 더 빨리 급상승을 해요. 이해가요? 반면에 왼쪽으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2분의 1 나오죠?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1 나와요. 얘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만하게 하락하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하락하는데 이해가나요? 파란색처럼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파란색처럼 그래프 그리는 것과 빨간색처럼 그래프 그리는 것을 나는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 전에 있는 쌤들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 점에서 그래프가 역전된다. 이해가요? 왼쪽은 빨강이 높지만 오른쪽은 파랑이 높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왼쪽은 빨강이 높은 y표를 갖지만 오른쪽은 파랑이 더 높은 y표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b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럴 때 지금은 이제 뭐 나중에 하겠지만 현재 이제 1보다 밑이 1보다 큰 경우긴 한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0,1을 지나지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이에요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에 1 대입하면 돼요. 그럴 때 요점을 지나간다. 요점을 지나간다. 그래서 만약에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은 이게 더 높은 값이니까 이게 a 아닐까? 이게 b 아닐까? 이런 거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방금 한 설명들 눈 감아도 잘 들으면 이해 갔을 거예요. 그쵸? 0,1을 지나가면서 오른쪽은 확 올려 그리면 됩니다. 왼쪽은 천천히 내려 그리면 됩니다. 얼마나 천천히요? 얘 기준으로 한 칸 아래에도 도달하지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말이죠. 이해가나요? 이게 지수함수 그리는 가장 기본 모델이죠. 지금 그린 모양은 밑이 1보다 큰 경우인데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는 다릅니까? 네, 다르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지수함수는 끝납니다.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y는 a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뭐 아까 이거 이 x를 그려봤잖아요. 그쵸 이거? 그러면 이런 거 그려보면 되겠네.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얘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x제곱. 그렇죠? 이게 2분의 1이니까. 결국 얘랑 같은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니까 뭐예요? y축 파고 대칭한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원래 얘가 기본 모델이었다면 이거를 y 대칭한 게 이 아니냐는 거예요. y는 2분의 1의 x. 이해가죠?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를 y축 대칭하면은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까 이 그래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기억납니까? 자, 이 그래프 분명히 0,1을 지나가요. 그거를 y축 대칭해도 이 점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아까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나죠? 오른쪽은 급상승인데요. 이걸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죠. 왼쪽이 급상승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이 완만하게 하강이 아니라 이번에는 y축 대칭했으니까 오른쪽이 완만하게 하강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이 0과 1 사이의 그래프일 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거는 보통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이건 보통 감소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뭔지는 다들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올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이 1보다 큰 얘도 있으니까 그렇지. 뭔 얘기야?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 중에 2분의 1만 밑이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두 개의 그래프를 다 같이 겹쳐 그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를 잘 기억한다면 아,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역전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는 얘의 그래프를 하나는 얘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하나는 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한다면 아니 둘 다 0과 1 사이니까 내려가는 그래프 0,1을 치는 거예요. 그치?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는데 역전되는 것도 이해하겠는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지? 어쩜 좋아?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지? x에 1을 대입해보는 거죠.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분명히 1,2분의 1을 통과해요. 그렇죠? 얘는 1,3분의 1을 통과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똑같은 x좌표 1일 때 하나는 이 2분의 1 여기를 통과하고요. 하나는 3분의 1 더 낮은 곳을 통과해요. 3분의 1 통과하는 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가? 그러면은 파란색은 이렇게 그리는 건데 오른쪽은 파랑이 높게 있네? 역전된다며 왼쪽은 파랑을 낮게 그려야지. 그렇죠? 이해가죠? 이게 한때는 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이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요. 2개 이상의 그래프를 그려요. 한 좌표 평면에. 많게는 3개, 4개도 그립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섞어서 만들죠. 심지어. 그럴 때 일단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못 찾아요. 이건가 저건가 못 찾아요. 그때 이제 하나의 팁을 준 겁니다. 역전될 거고요. 모르겠으면 1 대입하세요라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되게 고난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요즘은 좀 난이도가 쉬워졌거든요. 요즘은 그냥 보통 그래프를 하나, 2개밖에 안 줍니다. 2개? 2개. 그리고 밑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밑이 같다는 얘기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그런 문제보다는 밑이 다른 걸 많이 출제했는데 요새는 밑이 같은 걸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 대칭 관계를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걸 많이 출제를 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지금처럼 그래프 모양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은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A가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큰 거 먼저 적을게요.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밑이 이럴 때에 따라서 지수함수는 서로 다른 모양이 됩니다. 참고로 밑이 1인 경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밑이 1인 함수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그냥 쭉 직선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수함수로서 인정되지 않고요. A가 음수인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지수 법칙 배우고 할 때 음수인 경우를 배제했죠. 왜냐면 함수 그리려고 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그릴 수 있겠는가 한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졸지 마시고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정수 같은 경우는 점을 찍을 수 있긴 할 텐데
유리수 같은 경우는 점을 못 찍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2분의 1만 하더라도 그럼 이거 아닌가요? 이거 루트 2i 아닌가요? 이거 어디다 찍어요 저는? 적표면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못 찍는 점이 많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음수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일 때만 쓸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요. 밑이 1보다 클 때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된다? 말로 설명하면 뭐예요? 0,1을 반드시 지나고 오른쪽은 확 올라가고 왼쪽은 천천히 내려가서 x축에 닿지 않아! 하면 안 돼! 돌지 마 이 새끼들아. 0과 1 사이면은 이제 반대로 왼쪽은 확 올라가고 오른쪽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사실 얘랑 대칭 모양이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린다가 지수함수 끝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죠? 나중에 평행이동, 대칭이동 나오면은 항상 요 점을 근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자, 이게 지수함수고요. 말 나온 김에 로그 함수까지 하고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 풀기 시작할게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일종의 역함수인데요. 왜냐면은 얘의 역함수 구하면은 x, y 바꾸는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y 위주로 쓰는 거야. 즉 지수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로그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제 앞으로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뭐예요? 진수의 x가 있는 형태입니다. 밑이 아니라 진수의 x가 있는 형태. 지수함수 뭐라고요? 지수의 x가 있는 형태. 로그 함수 뭐라고요? 진수의 x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로그 함수라고 부를 건데요. 방금 말했듯이 역함수 관계에 있으므로 지수함수가 밑이 1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이라며. 그치? 그럼 로그 함수는 y는 x 대신이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뭔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할까요? 얘가 0,1을 반드시 지나는 건 이해가죠? 지수함수가. 그쵸? 그럼 로그 함수는요? 1,0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기 1 대입하면 무조건 0이니까요. 그쵸? 이해가요? 오른쪽이 확 올라갔다면서요? 이거를 y는 x 대칭하면요 오른쪽이 천천히 올라가요. 이해가요? 왼쪽이 한 칸 아래까지 천천히 내려간다면서요? 이거를 y는 x 대칭하면요 얘 기준으로 이 y축에 급격히 내려가요. 이해가요? 그래서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여기서 아까 밑 다른 거를 배웠잖아. 그치?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밑 다른 거. 하나가 밑이 2짜리 로그 함수고 하나는 밑이 3짜리 로그 함수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래프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누가 밑이 2짜리 로그고 누가 밑이 3짜리 로그죠? 라고 할 때 아까 여기 x에 1 대입했던 거 기억나요? 로그 같은 경우는 반대로 y에 1을 대입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게 2,1을 지나가는 거 이해가요? 얘 같은 경우는 y가 1일 때 3,1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따라서 같은 y좌표 1에 대해서 하나는 2를 하나는 3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지? 3,1을 통과하는 얘가 밑이 3짜리 로그 함수고 2,1을 통과하는 얘가 y 밑이 2짜리 로그 함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일단은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끝마친 겁니다. 뭐 밑이 1보다 작을 때 로그 함수 있을 텐데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오케이? 일단 오늘 지수함수, 로그 함수는 이만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더 생각하세요 그냥.